지은인 인스타 안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부모님과 함께하는 하와이 가족여행. 엄마 아빠 결혼 40주년. 남매가 쏜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출장이라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고 화면은 눈물에 젖어 흐릿해졌습니다. 허리 수술로 회복 중인 저에겐 아이들을 맡겨놓고 처가 식구들과 해외여행이라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68살 김영희입니다. 30년간 베이비시터로 일하며 아들 재현이와 딸 수진이를 혼자 키워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저는 밤낮 없이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보며 번 돈으로 두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손가락이 굳어질 때까지 기저귀를 갈았고 등이 휘도록 아이들을 업고 다녔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남의 집으로 출근하고 저녁 7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허다했죠. 그러던 몇 년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거예요. 32평 아파트 한 채. 30년의 고된 세월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죠. 엄마, 정말 축하해요. 딸 수진이는 대전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있었고 아들 재현이는 결혼 후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저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어요. 손주 민준이와 서연이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웃고 떠드는 소리에 집이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5살 민준이는 호기심이 많아 뭐든지 물어봤고 3살 서연이는 제 치마자락을 잡고 할미, 할미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지은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저 복직하면 민준이랑 서연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심스레 말을 이었죠. 베이비시터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어머니는 경험도 많으시니까 저희보다 더 잘 돌봐주실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내 손주들인데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물론이지. 내가 봐줄게.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일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아이들을 돌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지은이가 저를 보고 밝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손주들의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하원하면 또 놀아줬어요. 30년간 쌓아온 육아 경험이 빛을 발했죠. 민준이가 밤에 울면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있었죠. 민준아, 목이 아파. 서연이가 칭얼거리면 딱 감이 왔습니다. 서연이는 졸린 거구나. 할미가 안아줄게.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겨 스르르 잠들 때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의 말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어머니, 민준이 간식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어느 날은 저를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어려서 TV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웬만하면 둘 다 TV 안 보는 게 좋겠어요. 지시사항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고용된 베이비시터인 것처럼요. 아니, 오히려 실제 베이비시터보다 더 까다로운 요구였어요.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 교육에 대해 조언하면 지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요즘은 육아법이 옛날과 달라요. 어머님 때랑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손주들과 잠깐 놀이터에 나가려 하면 지은이가 급하게 말렸어요. 미세먼지 심한 날인데 왜 나가시려 하세요? 하지만 아이들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했어. 집에서 놀면 되죠.
제 말은 늘 중간에 끊겼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저에게 달려와 묻더군요.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야? 왜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을 돌보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옛날 것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허리 통증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디스크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후엔 보호자가 꼭 필요하고요. 30년 동안 아이들을 안고 업고 하며 혹사당한 제 허리였죠. 집에 돌아와 재현이에게 말했습니다. 재현아, 엄마 수술 받아야 해. 며칠 입원해야 될 것 같아. 재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회사에서 연차 내기 어려워서요. 지은이도 똑같이 말했죠. 저도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 빠질 수가 없어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하나씩 찔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멀리 대전에 사는 딸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수술을 받게 됐어. 하지만 수진이의 둘째 아이가 고열로 입원 중이라 당장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정말 어떡하지? 정서방이라도 보낼까? 목소리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결국 저는 완전히 혼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간호사가 물었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혼자 왔어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혼자였어요. 하얀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혼자구나. 옆 침대의 할머니는 온 가족이 돌아가며 지켜주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뼛속까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무료 베이비시터였다는 걸요. 집에 돌아왔을 때 지은이가 제일 먼저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들 바로 봐주실 순 있는 거죠? 그 순간 마음이 쿵하며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술 부위가 아직 욱신거리는데 첫마디가 제 안부가 아니라 언제부터 다시 애를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가 언제쯤 다시 작동하는지 묻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직 회복 중이라 조금 더 쉬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이 순간 굳는 게 보였고 곧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당분간은 연장반 보내야겠네요. 그 말과 함께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많은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아이들에게 하는 말들이 유독 귀에 들어왔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없이 지내는 것도 괜찮지? 그 말엔 분명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제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려는 의도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민준이가 제 방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하며 안겨왔을 아이가 문 앞에서 머뭇거리기만 했죠. 할머니 아파? 괜찮아. 그래도 민준이는 와도 돼. 그런데 민준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운 손주들이 이제는 저에게 다가오는 것조차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회복될수록 마음은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이가 재현이에게 하는 말이 벽 너머로 들려왔거든요. 언제까지 어머님 회복만 기다릴 거야? 애들은 어쩔 거냐고. 재현이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엄마도 곧 나으실 거야. 그러자 지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곧 나으신다고? 지금 어머님 아프시고 나 혼자 집안일에 애들까지 다 보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짐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로 바뀐 거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지은이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차라리 병원에 가셔서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재택근무하면서 어머님까지 챙겨드리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술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며느리가 제게 특별히 해주는 것도 없는데 내 집에서 내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나? 미안하다. 나도 병원에 있기는 좀 불편하네. 그 말에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그땐 아이들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틀 후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진짜 죄송해요. 애가 이제야 나아져서. 수진이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터졌어요. 수진아, 엄마, 울어? 무슨 일이에요? 저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듯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술을 혼자 받은 것부터 지은이의 차가운 말투, 손주들조차 다가오지 못하는 상황까지 전부 털어놨습니다. 수진이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도 오빠도 진짜 너무하네. 본인들 필요할 때는 엄마 그렇게 찾더니. 아니야. 수진아, 괜히 또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자. 엄마, 이번 건 그냥 넘어가지 마요. 두고 볼 거야. 수진이와 한참을 이야기하니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수진이는 갑자기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엄마도 한번 해보세요. 인스타그램이 뭐야? 사진 올리는 앱이에요. 제가 서울 못 올라갈 때도 엄마가 애들 근황 볼 수 있고 손주들 사진도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하트 누르는 것도 어색했지만 딸이 손주 사진을 올릴 때마다 하트를 누르고 댓글 다는 게 나름 재밌더라고요. 지은이에게도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너도 인스타그램 하니? 저요? 시간이 없어서 안 해요. 그 말에 속으로는 아쉬웠습니다. 혹시 서연이와 민준이 사진이라도 올라오면 보고 싶었거든요. 회복이 어느 정도 되자 다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아이들 관련 지시사항이 적힌 종이를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민준이 간식 오후 3시, 서연이 밥고기 50g 꼭 지켜주세요. TV 시청 하루 10분 이하, 외출 전 사전 연락, 마치 업체에서 파견 나온 베이비시터에게 주는 매뉴얼 같았어요. 30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키워본 제가 며느리한테 이런 지시사항을 받아야 한다니. 어느 날 민준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요. 저는 재빨리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붙여줬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할머니가 고해줄게. 그런데 지은이가 퇴근해서 보더니 화를 냈어요. 어머니, 아이가 다쳤으면 연락부터 하셔야죠. 흉지면 어떡해요? 얘야, 이 정도는 애들 다 놀다 보면 다치기도 하는 거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은이는 민준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졌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로서의 존재감은 사라졌고 그저 감시받는 베이비시터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고 나는 가족이 아닌 도구였다는 거리요. 그러던 어느 날 재현이와 지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다음 주에 저희 둘 다 해외 출장이 겹쳤어요. 재현이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한 채 말문을 열었고 지은이가 덧붙였죠.
일주일 정도 저희 없이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만 믿고 마음 편하게 갔다 올게요. 허리 수술 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이 중요하지. 걱정 말고 다녀와. 내 몸이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추천 계정에 며느리 지은이의 계정이 뜨는 걸 봤습니다. 지은인 인스타 안 한다고 했는데.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하와이 고급 리조트에서 친정 식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겁니다. 친정 부모님과 함께하는 하와이 가족 여행. 엄마 아빠 결혼 40주년. 남매가 쏜다. 엄마, 아들 딸 잘 뒀지? 엄마 아빠 모시고 꿈에 그리던 하와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재현이와 지은이가 처가 부모님과 처남 내외와 함께 하와이 해변에서 웃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스노클링을 즐기는 모습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출장이라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댓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하와이 부럽다. 아이들은 누가 봐줘?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리고 지은이의 답글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님이 봐주신다고 갔다 오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고 화면은 눈물에 젖어 흐릿해졌습니다. 허리 수술로 회복 중인 저를 무료 베이비시터로 이용해놓고 처가 식구들과 하와이 여행을 간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그 댓글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저는 그들에게 든든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편리한 도구였던 거예요. 민준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야. 민준아 할머니 안 울어. 하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서연이도 제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할미 울어? 아니야. 아이들을 달래면서도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8평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배신감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저를 이런 식으로 기만하진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은과 재현에게 저는 육아 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뭐지? 육아 도우미인가? 아니면 그냥 얹혀 사는 집이 필요해서인가?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은이의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화면 속 하와이의 햇살 아래서 웃고 있는 재현이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아프면 조그만 손으로 등을 쓰다듬던 아이였죠. 엄마, 아프지 마. 내가 다 컸으니까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저를 이렇게 쉽게 속이고 이용하는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일까요? 민준이가 제 무릎에 앉아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언제 와? 보고 싶어? 곧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죠. 너희 부모는 지금 하와이에서 신나게 놀고 있단다. 할머니를 속여놓고 말이지. 아이들은 죄가 없지만 그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며칠 뒤 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하와이 쇼핑몰에서 명품 가방을 사는 지은이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 받으며 미소 짓는 모습. 힐링 타임. 오랜만에 제대로 된 휴식. 제대로 된 휴식? 그럼 아이들을 돌보느라 허리도 못 펴고 있는 나는 뭐란 말입니까? 그날 밤 저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파트인데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급하시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빨리 팔아주세요.
동시에 대전 근처 외곽의 전원주택들을 알아봤습니다. 딸 수진이와 가까우면서도 조용한 곳,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진짜 제 집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을 찾았어요. 그들이 하와이에서 웃고 있는 동안 나는 내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부부가 돌아오기 전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는 하나하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으리라. 더는 나를 편리한 사람으로 만들게 두지 않으리라. 며칠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이 집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죠? 저희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게요. 젊은 부부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네, 살기 편하실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도 분명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재현이 부부가 하와이에서 돌아온 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재현아, 지은아, 집을 팔았어. 그들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재현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네. 갑자기 왜요? 지은이도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없이 어떻게?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너희들은 한 달 안에 나가면 돼. 지은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달로는 집 구하기 어려워요. 재현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출장 다녀와서 피곤한데. 출장.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하와이 가족 여행 참 재밌게 다녀온 것 같던데. 인스타그램에 사진 다 올라와 있더라.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현이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해외 출장 간다더니 처가 식구들이랑 하와이 놀러 간 거잖아.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아직 회복도 안 된 나는 베이비시터로 써먹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지은이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인스타그램에 시어머니 덕분에 든든하다는 댓글까지 달아놓고선.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지은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재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죄송.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허리 수술 받을 땐 연차 못 낸다더니 하와이 갈 땐 연차 팡팡 내고 다녀오더라.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스트레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은이를 바라봤어요. 너희는 끝까지 똑같구나. 재현이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없어.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너희랑 안 살 거니까. 그때 민준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큰 소리로 얘기해요? 아이의 맑은 눈을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더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해. 왜요? 할머니랑 헤어지기 싫어? 서연이도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 할머니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민준이랑 서연이도 새 집 구해서 살게 될 거야. 지은이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니, 아이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아이들도 알아야지. 앞으로 할머니 없이 살아야 한다는 걸. 재현이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용서해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 난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며 살고 싶지 않아. 지은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렴. 나는 더 이상 상관하고 싶지 않다. 그날 밤 재현이가 제 방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늦었어, 재현아. 이미 계약서도 썼고, 새 집도 정했어. 엄마, 지은이도 지은이지만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게 더 속상하다. 재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이미 많이 줬어. 그런데 너희는 항상 나를 이용하기만 했지. 한 번도 진심으로 돌아본 적은 없었잖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일부터 이사 준비할 거야. 한 달 안에 나가야 하니깐 준비해. 재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정말 저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더는 누구의 그림자도 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전 근처 외곽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마당 한편엔 텃밭도 만들 수 있어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딸 수진이가 이사를 도와주러 왔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오빠랑 언니는 너무했어요. 수진이는 화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정 떨어졌어요. 이젠 엄마 내 옆에 계시면서 우리 가끔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아요. 됐어, 수진아. 지나간 일은 잊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허리 재활을 위해 수영을 배우도록 근처 수영장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68살에 수영을 배우다니.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요. 물에 들어가는 것부터 무서웠거든요. 할머니, 처음이시죠? 천천히 하세요.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물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힘을 빼세요.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물에 들어가니 허리가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수영장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는데 다들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박순례 씨는 말했어요. 저도 아들 며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이제야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김정숙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나이에 뭐하러 눈치 보며 살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그들과 함께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수영장 친구들과 함께 부산도 가고 강원도도 갔습니다. 67년 만에 처음으로 저만을 위한 여행이었어요.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부산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첫 바다 여행 자유로워요. 잠시 후 수진이가 댓글을 달았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 한 줄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한편 재현이 부부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지은이는 단축 근무로 버티고 있더군요. 그 한 줄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한편 재현이 부부는 작은 빌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맡기고 지은이는 단축 근무로 버티고 있더군요. 재현이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다시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어요. 재현아,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더는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아.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를 찾아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너희가 더 잘해주면 되잖아. 그게 엄마한텐 최고의 효도야. 지은이도 가끔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 수진이는 달랐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와 저와 시간을 함께 나눴습니다. 엄마,
요즘 엄청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보여요. 수진이의 아이들은 제 텃밭에서 뛰어놀며 즐거워했어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토마토야. 할머니가 직접 기른 거야. 우와, 맛있겠다. 이런 시간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억지로 맡겨진 손주가 아니라 진심으로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찾아오는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요. 인스타그램에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 수영하는 모습, 친구들과의 여행 사진들을 올렸어요. 수진이가 댓글로 달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유롭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 본 게 얼마만일까요? 어느 날 재현이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현아, 이제 됐어. 너희끼리 잘 살아가거라. 엄마, 아이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아이들한테 너희가 잘 말해주렴. 재현이는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저는 67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저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물장구 치며 생각해요. 내 인생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네. 오늘도 수영을 마치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다음 주에 제주도 어때요? 술래 씨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가봅시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68살에 찾은 새로운 삶. 이제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긴 이야기,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는 결심. 제가 잘한 일이겠죠?